이번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글로벌엑스 한동훈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에서 아시아 지역 전략을 담당하는 한동훈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채권 시장 쪽으로 이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채권형 ETF의 자금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작년 10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형성하고 안정세를 보이면서 미 연준 역시 자이언트 스텝만 밟다가 빅 스텝 정도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채 금리 10년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10월 중순에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고 있죠. 10년물 같은 경우가 4.2% 수준을 확인하고 등락을 거듭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채권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요. 결국 채권 ETF 쪽에서도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연초 이후에 자금 유입을 보게 되면은 채권형으로 자금 유입 확대가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ETF.com을 통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의 자금 유입을 확인해 봤더니 연초 이후 전체 ETF로 자금 유입이 한 930억 달러, 한 11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채권형으로는 94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자금이 채권형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채권형으로 자금 유입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아주 좀 상당히 다양한 분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안전자산으로 불리고 있는 미국 국채 쪽 그런 쪽의 흐름에서 채권 시장의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회사채, 이머징 채권 등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제프리 건들락, 이 월가에서는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인물인데 작년부터 채권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강조한 바 있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 쪽으로 돈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채권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investment grade라고 해서 투자 등급 채권으로 해서 국제 신용 등급이 BBB- 이상인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ETF로 자금 유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 평가는 국내 신용 평가보다 한 두세 단계 정도 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면은 BBB- 수준으로 보는 기업들이 포스코라든지 SK 하이닉스 미국 달러 채권 수준이 BBB-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SK 하이닉스가 AA라든지 A+를 받고 있다 보니까 한 두세 단계 정도 좀 낮죠. 미국의 투자 등급 채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ETF는 AGG라는 ETF가 있는데 최근 3개월 성과가 5.2%, 연 이자 수준도 한 3.2% 정도 수준입니다. 투자 등급 채권 이외에도 들어오고 있는 자금 중에 하이힐드 채권, 이른바 투자 등급 미만 채권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BBB- 이하의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인데 채권 시장이 금리가 하락의 안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하이힐드 같은 이러한 채권들도 성과가 더 좋았겠죠. 대표적인 하이힐드 ETF로 HYG가 있는데요. 최근 3개월 성과가 한 7.8%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신용 등급이 낮다 보니까 이자 수준도 최근 12개월이 6.8%로 투자 등급 채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채 20년물과 같은 장기채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채 장기물 같은 경우가 20년물 같은 경우가 성과가 한 마이너스 30% 정도로 거의 나스닥만큼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렇지만 작년에 가장 또 돈이 많이 들어왔던 채권형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20년물의 현재 금리가 한 3.8%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기관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주의하셔야 될 점은 20년물 채권 ETF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3.8%라는 이자보다는 조금 덜 받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ETF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채권을 계속 사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수라든지 그러한 진입 시기라든지 그러한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TLT라고 하는 20년물 채권 ETF의 일드 같은 경우는 2.5%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이힐드 채권과 이 장기 채권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머징 채권 쪽은 어떻습니까? 네, 예상하신 것처럼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 유입세가 돋보이는 곳 중 하나가 이머징 쪽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중심의 시장에서 이머징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었고 달러 강세폭도 꺾이면서 이머징 시장이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인해서 중국발 수요로 커머디티 가격 상승도 보이고 있고 이머징 채권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최근에 3개월 성과가 1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자 수준도 4% 후반대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머징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로 발행된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머징 자국 통화, 로컬 통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로컬 통화, 자국 통화 채권 같은 경우는 환율 리스크가 있고 거래의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이자 수준의 7% 정도로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머징 마켓이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ETF는 어떤 걸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EMB는 이머징 채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ETF입니다. 규모가 20조 원에 육박을 하면서 대부분 이머징 국가들의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EMBD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EMB 같은 이런 채권형 ETF를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ETF입니다. 이머징 국가 중에서 위험성에 따라서 국가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그리고 국채 대비 회사채가 우수할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하는 액티브형 ETF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머징 달러 채권 이외에도 자국 통화에 투자하고 있는 ETF인 LEMB가 대표적입니다. 이상 글로벌엑스 한동훈이었습니다.